지난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대선을 코앞에 앞둔 상태에서 좀 반전의 반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누구냐 이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피디님 저희 혹시 그 사진이 그 요거 그 이성문 사람 나와 있는 사진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로 지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남자분 혹시 있는 거? 좋습니다. 네. 요 사람이 바로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였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다음 기사 바로 또 보여주시면은요. 거기 이제 그 한국일보랑 이렇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 이성문 대표가 했던 얘기가 나는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다. 부정행위 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 기사도 또 보여주시면은 당시 한국일보랑 3시간 가까이나 인터뷰를 했고요. 이게 이제 2부작으로 나눠가지고 또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인터뷰는 하되 사진은 찍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내 사진이 내 말의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한다면 좋다면서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개구라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성문 네. 씨가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죠. 네. 예, 음. 그러니까 화천대유 전 대표라고 나와 있는데 네네. 왜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성남의 뜰이라는 그 특수목적법인 SPC가 만들어지고 네네. 거기에 지분을 이제 과반을 성남도계공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몇 개 가져가고 근데 화천대유가 1% 가져가고 SK 뒤에 이제 천화동인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었는데 네네. 7%를 가진 민간들이 수천억을 가져간 그런 희대의 사건이 이제 그 대장동 개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50%를 갖고 있는 데는 그거보다 적게 예, 가져가고요. 그때 그 사업 협약서에 뭐 초과 수익이 나더라도 음. 그 성남 도계공이 회수해 갈 수 있는 이익을 비율상으로 한 게 아니라 딱 특정 1188억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특정을 한 해놨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 성남 도계공 전 사장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황상무. 황상무였던 네. 거고. 근데 이때 그 그때 대장동 개발이 대선 전에 한창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가 인터뷰를 자청을 해가지고 채널 A였었나 그때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전혀 모르고 음. 법정에서 딱 한 번 봤고요.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네네. 나는 수사받아도 자신 있다.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거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보도였었는데 네. 한국일보와 있네요. 채널 A가 다음 기사 아니라.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방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다음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사받아도 자기는 자신이 있다. 장담하는데 어떤 공무원 정치인에게 금품 준 적도 없고 그들과 결탁해 부정행위도 안 했고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시작될 걸 각오하고 있으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저게 다 구라였습니다. 구라였어요. 그냥 네. 누가 시키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누가 시켰냐? 김만배. 그렇죠. 그게 이번에 또 네.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얘기가. 저번 주에 네. 김만배한테서 돈을 받았던 그 한국일보.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끊은 경우가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그 죽음 6번째인가? 네네. 6번째였나? 여섯 우리가 번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유동규 씨 말로는 음. 왜 김만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 신앙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네. 인터뷰가 21년 9월에 바로 이때쯤이네요. 그렇죠. 21년 9월에 인터뷰를 하고 대선 3일 전에 그거 터졌잖아요. 네. 유동규 말로는 김만배가 이거 봐라.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나도 이제 여기 깜빵 구속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고인이 된 한국일보 논설위원 말고도 무슨 뭐 종편사 간부한테 뭐 신발 누구한테 얼마 가지고 언론사 이 사람이 엄청 로비를 하면서 기사화되는 거를 막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어디 언론사에다 실어달라 그래가지고 로비한 그 통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비를 쳐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네. 계속했던 거예요. 방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지금 이제 이성문 씨의 이 한국일보 단독 인터뷰가 바로 이제 이번에 극단 선택을 했던 한국일보 간부가 연결시켜줬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네. 같은 한국일보.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김만배 씨가
1억 원을 준 대가로 이런 식의 인터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에 그분을 일단 안타깝게도 세상을 지금 뜬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김만배 씨가 최근에 이제 이성문 씨가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이제 실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김만배가 그때 시키는 대로 내가 한국일보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것이다라고 이번에 이제 이성문 씨가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겠죠. 정말 희대의 요물인 것 같은 김만배. 이 정도로 로비를 하는 정도면은 뭐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대박. 네. 일반인은 아니야. 저 같은 약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이런 또 보도를 했죠. 다음 또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바로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72분 녹취파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로 이제 검찰은 김만배랑 신앙님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또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한 거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거짓말로 해가지고는 어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죄질이 정말 최악이고 당연히 이런 거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민주당은 지금 탄핵치겠다고 강백신도 탄핵 소추안에다 올려놨죠. 강백신 검사. 강백신 검사는 참고로 이분도 대장동, 백현동 이런 수사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네네. 정말 강력한 백신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조국 수사를 하다가 그 문재인 정권에서 통영지청으로 좌천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통영은 거의 해남만큼이나 밑에 내려가는 그렇죠. 데잖아요. 통영이 네. 거기는 KTX가 없어가지고는 서울까지 차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국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직관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이 일주일에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통영에서 서초동까지 차 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엄청난 진짜 그러니까 너 강력하신 분이네요. 재판 제대로 네. 하지 말라고 연맥인 거지. 통영지청 보낸 거는. 그래놓고 또 이번에 탄핵까지 쳤어. 야, 그게 지금 이제 그분이 수사하셨던 게 김만배 신하님의 요 지금 녹취 파일에 대한 얘기인데 예. 이게 진짜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대번에 아마 구속돼가지고 뭐 난리 났을 거예요. 뉴스타파 자체가 폐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법은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하니까 우리나라 법은 사실 너무 톰방망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통해서 주장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조우영 씨가 이제 커피를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건데 그 조우영 씨가 대장동의 또 브로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인 것처럼 그렇게 씌울 수가 있었던 건데 정작 조우영 씨 같은 경우는 자기를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편집이 돼가지고 보도를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허위 보도로서 문제가 심각했던 내용인데 요 이제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고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난 뒤에 신앙님한테 이제 김만배가 닷새 뒤에 1억 6,500만 원치를 줬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책값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인데 그건가 봐. 1,500만 원은 수수료인가 봐요. 근데 얘는 웃기는 게 21년 9월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그 이성문 씨한테 씨. 허위 보도 해가지고 한국일보 실린 것도 21년 9월이잖아. 그렇죠. 근데 김만배 신하님은 그때 인터뷰를 했지. 그 내용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보도는 다음에 이제 3월에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인터뷰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재명 대표가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을 윤석열은 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검막 하자 그랬었어요. 또 몇 달 있다가는 또 뭐라 그러냐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면서 왜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냐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도가 되기도 전에 이재명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간조선인가 그때 기사를 보면은 이게 타임테이블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과 김만배가 서로 이제 뭐 모종의 이제 그런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뉴스타파 보도가 되기 전부터 딱 보도 나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쳐주겠다. 약간 이런 식의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아? 그래놓고 이제 유동규가 그랬다는 유동규래 김만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 말에 따르면 나 봤지 기사 나는 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나 구속될 일 없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0.7%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는 게 정말 얼마나 이게 다행 중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보수는 요즘에 이기가 힘들어요. 정치 지형 자체가 불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그렇게 싸우면서 나도 싸우고 다녀. 네, 거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요 주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